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국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에 22개 팀이 있고 정원 115명에 113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생략하고 3쪽 2025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기반을 2025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대비했고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경제문제와 고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5,000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57개소 경로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135명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1,6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자립하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보육관은 양성평등 실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점검, 보육교직원 교육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과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3곳 추가 설치했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들을 운영하고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이러한 노력과 성과의 한 부분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여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국의 정책 목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두의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책무를 사회가 함께 나누는 모두가 돌봄받고 서로 돌보는 복지사회 구현에 5개 과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오셔서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다 설명도 주셨고 또 저희 책자도 다 주셨으니까 부서별로 보고하실 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은정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마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책자 9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만료에 대비하여 4년 단위 법정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지역 실태 및 주민 욕구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6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수립 절차를 거쳐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 의정부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본격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또한 가사, 식사 등 의정부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 안심주택 운영으로 기본적인 생활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정부형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11페이지 보험명예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5,100여 명의 보험 대상자에게 60세 이상인 경우 5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험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2026년 2월부터 보험 명예수당을 각각 3만 원 인상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65세 이상 지급액을 도내 평균 수준인 13만 원으로 상향 평준화하여 보험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밑에. 노인복지과장 이필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초고령 사회 함께 준비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전년 대비 91개가 증가한 5,091개의 일자리를 10개 수행기간 95개 사업단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1월 참여자 선발과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르신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책자 16쪽 다각적인 관리를 통한 만족도 업,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어르신 중심 인권 지킴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책자 17쪽 취약 어르신 맞춤형 돌봄 안전망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안부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 취약 노인 가구에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돌봄 안전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도전 행동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간 그룹 1:1 및 개별 1:1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을 통해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애 어르신들에게 정서 안정 및 문화 여가 활동, 건강 활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 어르신 전용 쉼터를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고령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교류 및 고립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 정도 및 능력을 고려 수행 기간에 적재적소 배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특화 일자리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담 일자리와 장애인이 서로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다른 장애인을 돕는 D&D 케어 등 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직무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력 구인 서비스 제공 및 고용을 연계하고 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를 대상으로 직업 및 복지 상담과 수행 기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키우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보육 강화를 위해 올 6월 호원일동 회룡령 힐스테이트와 11월 신곡일동 이편한 세상 시그너처 부유 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개소하고 어룡, 장수원, 밀락사랑, 샛별 어린이집 4개소에 기능을 부과하겠으며 순차적으로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만 2세 영유아 1000명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 제공과 상담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관리자와 소통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284개소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의 신속한 파견으로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아이들로 활력 넘치는 의정부입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째 이상 막내 나이를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 장려금 지급과 천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유아 돌봄 수당 신설 등 아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 교육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29쪽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의 운영과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직장 내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 교육, 시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의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 귀갓길의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8기 시민 서포터즈 활동 지원과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 2개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역량과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아동돌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수진 과장님은 친근하시네. 아동돌봄과장 강수진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LH와 함께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동돌봄 관련 시설을 한 공간에 통합 운영하고 원스톱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아동 돌봄 사업입니다. 연내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더 확충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 내 돌봄 기관을 연계 지원하는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4시 언제나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상시 출동 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초기 대응과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반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그 방에서 일단 설명을 각과에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질의라기보다는 인사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첫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역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찾아가는 복지로 그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우리 통합돌봄 기반까지 다져주셔서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다양한 경기도와 그리고 문체부 수상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복지국의 어떤 성과로 증명했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또 통합돌봄 본사업과 그 보훈 예우 강화 등이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실행의 해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복지국 함께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새 복지국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늘 또 복지 그런 행정에 있어서 최우선에 계시는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노인복지과 이필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 노고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그 새로 일자리 연계를 하면서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에 뭐 마은정 과장님도 그때 전에 그 과에서 계셨지만 이제 그 노인 일자리 매칭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왜 전년도에는 됐는데 왜 올해는 안 되냐 그러면서 자꾸 민원건들 엄청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올해 지금 대상자가 5,091명 모집이었는데 15,735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2대 1 정도 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15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제 10개 위탁 기관 오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그런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노인 일자리의 취지는 좀 저소득 어르신들의 그 소규모 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이나 직영연금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같이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이 올해 안 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 재산이나 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하지만 또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내년에 또 최대한 저희가 좀 더 일자리를 확충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니까 그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과장님이 아까 91개소가 좀 증개를 했다고 하는 여기는 91명하고 같은 건 아니시죠? 일자리가 91개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11명이 늘어난 더 겁니다. 늘어났다는 예. 말씀인가요? 이게 되게 보면은 되려 어떤 농촌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를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매칭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도 하고 최근 들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하시고 이게 생계형이라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벗 동무들도 하고 그냥 그 용돈벌이들로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 그대로 탈락되는 경우에 되게 상실감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재산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에 대한 보람도 그렇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더한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아마 저희 의정부 시뿐만 아니라 비단 많은 지자체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29만 원, 30만 원도 안 된 그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이제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 저희도 전화를 받지만 그걸 좀 이해를 본인들도 하면서도 그걸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 그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당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매칭률만 높이기 위함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많은 단순하게 이제 질적 만족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매칭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질적인 만족도도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 전에 이제 그 아이들 교통 안전 하면서 깃발 들고 하시는데 빙판길에 본인들이 서서 계시는 거랑 횡단보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 안전에 좀 취약하지 않나. 특히 겨울철에 나오셔서 업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취약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떤 사회적인 보험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예. 공익활동 사업은 상해보험 그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참여자 본인하고 그 활동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2월 초쯤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그 빙판이나 그런데 골절사고 같은 거, 또 너무 추운 시기에는 잘 그 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있지만 좀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도로 좀 방안을 세워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해도 어르신들의 이제 인식도가 왜 이제 절대적인 그 연계성이 있고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실감에 있어서 자꾸만 이제 민원권이 되지 않도록 이해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날씨 추운데 한참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단순하게 매칭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좀 충분한 질적인 만족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또 고생해 주시고요. 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요. 간단한 건데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그 가장 반응이 좋은 거, 인기 있는 일자리 군이 뭔가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경쟁률이 지금 높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이제 저희가 8개 시군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그 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라는 그 영어에 조금 그 전에 활동이나 뭐 그런 거 하셨던 분들에 대한 2명을 모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영어 통역이나 그런 거 하셨던 분
어머니 두 분이 되셨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게 매칭이 됐었고요. 좋네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제일 높아요? 일단은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인기 있는 거는 사회복지 시설에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좀 하고 싶은 군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영어 그거는 좀 특이 케이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거 요거예요. 네.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떤 업무를 복지관 같은 데서 안내 도우미 하시거나 또 이제 그 10개 위탁 기관의 자체 이제 사업 안내, 또 어린이집 같은 그 시설, 그러니까 조금 그 실내에서 하시는 거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싫어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인기가 그전에도 떨어지는 이제 것. 네.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야외에 이제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요즘 동절기 같은 데는 야외 나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비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자리의 어떤 그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그 아동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 권한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 매년 이제 그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고 그 단순 쓰레기 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 노인 일자리의 이제 취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조금 보람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작년에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쓰레기 수거 형태의 그 야외 그 활동하시는 거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로드 체킹 같이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 부분을 그 이렇게 쓰레기 수거 하시면서 같이 신고하시고 그런 부분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 개인형 이동 기구가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권역별로 인원을 나눠서 그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수거가 될 수 있게 주민이 보행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초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의 그 종류는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일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그 어쨌든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가 돈만 내려오지 그 노동의 종류에 관한 것은 꼬리표가 안 붙여서 오는 건가 봐요. 일정 기준에 대한 그 지침은 내려오고 있고요. 그 네. 범위 내에서 이제 좀 더 그 지자체별로 창의적인 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에 그런 그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런 예.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지금 이제 저희가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복지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정책을 펼치시는데 조금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동돌봄과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전화를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그 지역 아동센터 관련해서 그 보조금 교부권에 관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미리 면밀하게 살펴서 촘촘히 반영하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당초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다 보니까 그 예산 편입이 좀 지금 지연되고
그리고 시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올 1분기에 한해서 월별 지급하는 걸로 회계보소 협조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느끼실 실무적인 부담감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큰 센터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이걸 우리는 이제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뭐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악한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그래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 그들이 운영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사업을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데서 불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는 우리 사전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의정부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의 인구 수가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또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볼멘 소리가 나온 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이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재정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게 살든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든 누구나 다 복지 혜택은 받고 싶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속에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할 때 일자리의 직업군을 다양하게 하자라는 건 저희가 그전부터 상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마은정 과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직업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발굴해라. 그래서 이거를 직업군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별로 뭐 권역별로 보면 공원도 많아요. 공원을 지금 소공원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어르신들은 좀 그렇게 공원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최고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97세 되신 분이 97세 요?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9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자리의 직업군을 다양하게 만들어놔야 그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복지국도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일거리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복지국에서 조금 더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체육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이진영 체육정책팀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1쪽부터 2쪽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역사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40회 회룡문화제 태조 의정부 행차를 추진하여 지역 축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의정부 포레스트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교육 청소년과는 시민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통합하여 열린 교육도시 의정부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내의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학습 연계 및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년 정책과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와 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자리 프로그램, 청춘 아지트 운영 등 내일을 함께 만드는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체육관은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하천 마라톤 전국 대회 등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녹양 보조축구장과 부영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 등 접근성 좋은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서관과는 공공재 플랫폼으로서 도서관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도서관의 리모델링과 기록 공유관을 조성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기록문화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문화학습국은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학습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복지국도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2026년도 오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거든요. 업무보고를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주셨고 또 책자도 있으니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할 텐데 고현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현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자 13쪽입니다. 의정부 정체성을 확립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41회 회룡문화제가 의정부의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서 태종 의정부 행차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형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체류형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조 어진 제작 및 봉안식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태조 어진 제작은 오는 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2월 26일 태조 어진을 봉안하기 위한 고유제를 추진해 의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상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여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문화원 신축 이전과 의정부 시립 배경수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15분 문화생활권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실험실, 정책 페스타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경기도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캐대언 열풍으로 K컬처의 위상이 격상됨과 동시 여기에 힘입어 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K컬처 시장 300조 원,
방한 외국인 관광객 3,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 21일을 경기 관광의 날로 지정하여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에서 2030년도까지 4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우리 시도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과 시민 향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문화도시 국비 지원 종료,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정부 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듯이 행사는 반복되는데 도시 이미지와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재단 전환은 우리 시가 보유한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와 역사, 문화, 축제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전환하고 대표 축제를 브랜드화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체류, 지역 상권과 먹거리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화재단이 향후 관광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관광재단이 하고 시는 정책 지원을 통해 협업함으로써 정부와 경기도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무리한 확대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 조례 심의 때 얘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으면 더 지금 업무 보고에 타당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지적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미 교육청소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폐교 고산초 활용 웰리스 센터 조성입니다. 고산초 폐교를 지역 맞춤형 웰리스 센터로 조성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 북부 교육 1번지 조성입니다. 미래 역량 성장 교육,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 또래 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하고 균형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활동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역량 개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영리입니다. 청년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입니다. 의정부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2층 증축 공간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182평 규모로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기관 입주 공간, 공유 카페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 공간 지원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지원 시설 대학과 연계 등 원스톱 지원 기반을 마련, 청년 창업을 통한 미래 설계와 자립을 지원하고 공유 공간을 청년 문화 교류를 위한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조성, 청년 생활 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문화 접근성 확대와 청년 간 교류 소통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청년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정부 온통 청년 청년 인재 DB 프로그램을 활용 청년의 관심 분야와 역량 연계형 정책 참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 청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청년 자율공간 청년 다락방 운영과 청년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참여하는 청년 자율예산제 운영을 통해 청년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7조 청년의 삶의 기반 주거, 심리, 자립 통합 지원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인 가구 응원박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을 마음 건강 상담, 검사,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형 청년 마음 성장 지원과 함께 쉬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의 심리 정서 회복을 그리고 취업 진로 교육과 생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청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내일을 키우는 청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대학과 협력하여 진로 탐색, 산업체 인재 매칭 등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관학협력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과 면접 키트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영 체육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이진영입니다. 체육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러닝 수요에 발맞춰 가을 하늘과 바람을 품은 물길 마라톤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풀코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보다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을맞이 체육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종목 단체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체육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을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의정부 체육관 지붕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기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시민 누구나 누리는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총 4건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인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도서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과장 이희숙입니다. 도서관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입니다.
일상을 디자인하는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개관으로 26년 4월 준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디자인 전문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기록하고 사색하는 숲속 도서관입니다. 직동 공원과 인접한 정보도서관은 자연, 숲, 책이 만나는 숲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기록 공유관은 투어 및 기록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미디어 아트 기획 전시 예술 빛으로 피어나다입니다. 미술도서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 기획 전시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도서관길 플러스는 의정부의 모두의 러너를 활용한 의정부 도서관길 샘플 투어로 올해는 경기도 교육청의 의정부 도서관도 참여하여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과학과 별과 사람을 잇는 도서관입니다. 과학도서관의 어린이 과학체험실과 천문대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 천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음악도서관 구독 서비스 취향의 발견은 사서가 추천하는 책과 음반, 천문기기를 함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영어도서관의 재능 공유로 이끄는 영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와 가까워지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가재을 도생하는 평생 배움으로 꽃피우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북클럽 소소한 한담 플러스입니다. 작은 도서관 중심의 독서 모임과 토론을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인천일보의 이경주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사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문화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에서 열린 축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 축제 현황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 그 재단에서 이제 주관해서 한 거 대표적으로는 그냥 음악극 축제 BMF 그리고 이제 그 회룡문화제와 함께한 그 태종 의정부 행차 예, 등등등 많죠. 네네. 예, 그거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열린 축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간 우리 예산 결산 기준으로 해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약간 이렇게 뭐 찬바람 불면 이때는 약간 이런 축제가 있지. 그럼 더워질 때는 이때는 약간 이런 축제가 있지. 약간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뭐랄까요? 1년의 타임 테이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좀 변동폭이 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큰 축제 행사성, 그러니까 큰 축제 행사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몇 년을 지속해 온 거는 저희 이 기본 본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이 아닌 뭐 저희 국도 추가로 된 축제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저희 일자리 쪽에서 상권하고 결합해서 예,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축제들이 이제 뭐 우리 그거는 예산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시 예산이 다 투여된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이제 상권에서도 주최를 한 행사들이 많아서 축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보였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서별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큰 축제들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이 한지 있는 거고 근데 나머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통합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되게 산발적으로 이제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동에서 뭐 체육 대회도 열리기도 하고 뭐 또 시즌 되면은 뭐 이렇게 먹거리 장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축제 현장에 가 보면은 별로 이게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축제 같은 거는 이제 사람들 좀 많고 이렇게 하면은 더욱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축제 몇 개냐, 그 다음에 총예산 얼마 들었냐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건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열리니까 좀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그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가 축제할 때 딱딱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음향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행정적으로? 그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는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마이크 없는 행사가 있나요? 큰 행사 중에? BMF 마이크 있어야 되잖아요. 뭐 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철골 구조라든지 마이크 이런 게 사실 비용이 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발주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비용에서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축제 문화 행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일괄적인 것보다는 아니 근데 조금 마이크나 철골 구조는 그때그때 맞는 게 아니 그 부분만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무대 고정에 관한 것을 무대 장치도 그 행사에 따라서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쪽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그거는 한번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 통해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민 문제 아니고요. 그냥 가능하냐 여쭤본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적으로? 지금 저도 네. 그 부분은 정확히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딱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건 마이크라 음향기기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 그것을 한 번에 1년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예시로서 하나 든 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과 되게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2024년 결산 기준 보니까 청년 정책과에서 1년 한 70억 정도 썼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70억을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요. 그 사업 종류가 뭐 몇 개고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지가 알고 계신가요? 수혜 대상이 몇 명인지는 제가 다 사업 종류는 몇 개예요? 사업 종류는 구체적으로 한 5가지 굵직굵직한 아니 그거는 본 예산 기준이잖아요. 네. 5개밖에 안 한다고요? 아니 예산에 굵직한 게 해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하고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공감터 하고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단위 사업 기준으로 몇 개예요? 단위 사업으로 저희 5개 정도. 단위 사업이요? 네.
단위 사업은 가장 아래 항목이잖아요. 네, 세부 그걸 단위 사업이라 그러죠. 네.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1년 동안 70억 정도 쓰는데 너무 다양한 너무 많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수혜자는 너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인당 한 5만 원어치 정도? 그것도 심지어 신청한 사람들만 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청년 정책과는 생겼지만 청년들이 의정부에 사는 이유에 대한 것, 이 정책이 참 좋아서 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명확한 아이코닉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돈은 쓰는데 효과는 더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난 한 3년치 정도의 인구 통계를 보면 2030이랑 4050 세대가 지금 수직으로 그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통계잖아요. 의정부 시청 홈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은 2030과 4050 이것을 제가 통상적으로 그냥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의정부 밖으로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6070 이상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 잘모시려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년 정책과에서 어떤 굉장한 아이코닉한 정책 뭐 한두 개로라도 좀 승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주출되고 있는 이 3년 연속의 통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예산이 64억인데 저희가 60억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네. 저희 니즈를 반영한 저희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 주민 참여 예산은 의원님이 세워주신 한 2억 정도? 제가 세우지 않아서 심의했죠. 네. 네. 심의해 주신 한 2억 정도가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 정책과라는 부서는 생겼는데 네. 그 매칭 대행하는 것 말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서에 대한 그 좀 문제의식 좀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과는 있는데 그냥 그 매칭 사업만 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대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청년 성장 지원 센터 성장 프로젝트 공모 사업도 지금 신청해서 결과 기다리고 저희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저희가 원래 신규 사업이다 보니 지속 사업에 비해서 다른 과의 지속 사업에 비해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에 이제 첨부를 하자면 저희가 매년 이제 19세에서 39세인데 39세 이제 30세대보다 20세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20이 들어오고 30이 나가면서 사실 청년의 그 대상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30세대 출산율 제가 말한 것은 유출률입니다. 탄생률이 아니라요. 그 다른 통계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 과장님도 그 조례에서 얘기해야 될 거 문화재나 엄청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간판이 바뀌면 뭐하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과 생겼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 사업만 9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정책과에서는 이게 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하기 더 힘든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자체 사업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그 이름을 바꾸는 것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호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우리 청년정책과 김능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입니다. 청년 어떤 관련해서 또 걱정도 많고 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 방에 또 의원실 오셨을 때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던 거가 기억납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퓨전 문화 공간에서 그 우려죠.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기보다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지속성, 연계성 이런 게 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탁 던져줘서 그분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직접 했다라는 걸 보고 많이 좀 느끼는 바가 좀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데 개소식 끝나면서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퓨전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없습니다. 제로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건가라는 생각에서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상 보는데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승인이 돼야만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 방문객이라든 이용객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개소한 이후에? 지금 개소하고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네. 2월부터는 이제 대여 공간으로 활용할 거라서 아직은 이용객은 2월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송출이 되면은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아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을 위한 다락방의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먼 발치는 예측을 못하고 당장 앞에 것만 이렇게 급급하게 하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지키는 그 공간을 지키면 공간 지킴이 예산만 일단은 세워서 거기를 지키겠다라는 거고 일자리 사업 그 네, 팀하고 네. 연결해서 한다는 것 같거든요. 네, 시간제로 네,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위탁이 더 나은 것인가 또 직영이 나은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현실성도 없는 게 청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주체적으로 하겠다라는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도 그러면은 청년이 아니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한계성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장 프로젝트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정 비용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거 무조건 응모를 하면 공모가 해서 확정이 됩니까? 했을 때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든 일회성의 그냥 1년치 사업 중에 하나 비단 받아서 그냥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네. 거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청년기획과에 저희 다락방 경기도 청년 공간으로 일단 등록하는 걸로 등록 신청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다음 주에 2월 10일경에 경기도 기획과에서 나와서 공간 확인하고 적어도 내년이나 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 연명이라는 거 올해 사업 공모 사업 일단 응모해보고 대면하고 안 되면 일자리에 잠깐 시간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 제가 그때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청년이 솔직히 말을 해서 일자리에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일자리 전선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는 낮 시간에 있는 사람들로만 또 채워져야지만 이게 운영이 된다라는 것도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간 활용 때문에 예산을 받는 거를 우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공간이 일단 있기 때문에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예산이 몫이다 답이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좀 커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청년은 이제 관심을 가졌고 청년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뭐 재정적으로 계속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이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청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의 사업이나 청년 역량 강화나 어떤 모일 수 있는 그 자체를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아래 하단 보니까는 주민 참여 예산 중에 7개를 따셔서 한 3분의 1 정도 땄고 1억 7,1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신 것 같은데 나누게 해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쳐서 7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같아요. 각 이렇게 개별로. 근데 2천만 원 정도 해서 어찌됐든 일회성 올해 한번
뭐 쉽게 말해 이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가장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이 협의체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도 도출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좀 있어 보이나요? 사실 일단 협의체 여기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이번에 협의체 41명 뽑아가지고 새로 2년간 네. 위촉했는데요. 협의체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사실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기구로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조차 좀 운영비조차 좀 깎여가지고 활동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더 활용해서 정책을 반영할 건데 요 협의체에서 이제 정책도 건의하고 그걸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그 주민 자율 참여 예산이 저희한테 2억이 배정돼 있고요. 그 사업이 이제 주민 청년들이 제안을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하고 저희가 심의해서 그 중에 이제 7가지를 선정해서 매년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구조를 하는 게 네. 아니고요. 이제 이 네, 네, 구조를 네. 통해서 정책 제안만 하는 것 말고는 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니 어쨌든 예산이냐가 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네. 한 발 딛고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청년만을 위한 공간인 거 좋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서포트해 줄 만한 서브적인 힘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상상해서 올릴 수 있냐는 거. 그냥 공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운영할 수 없는 주체가 없으면은 그 공간 또 마찬가지 뭐 슬럼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청년협의체가 거기 회의 공간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할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문제점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걱정이 된가 해서 응원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네,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비단 과에서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 분야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시 집행부에다가 이거를 확실하게 올려준 거 그 힘을 바라는 게 청년협의체 힘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적은 힘 아니거든요. 적은 목소리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고 올 한 해는 운영하는데 좀 묘미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도서관과 간단히 혹시 저희가 책의 날 뭐 이렇게 도서관 주간이라고 2024년도에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별도로 있나요? 네, 매년 해년마다? 네, 매년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일주가 도서관 이제 주간으로 운영하고 9월이 독서의 달로 또 매년 행사를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큰 도서관 우리 의정부는 자랑할 만한 대형 도서관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갭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그 도서관 주간이나 책의 날 때 의정부 교육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그 한 날은 주간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협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도 있었고.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간담회나 서로 이제 위원회 이제 서로 가서 자문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의 업무 협업이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네네. 올해는 이제 2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계속 공유돼 있는 상태라 이제 2월에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4월이나 9월 이런 행사 때는 같이 의정부 지금 교육도서관도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지만은 협업을 하겠다 계획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유독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올 정도의 대형 도서관도 많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도 디자인 도서관이 생길 개관을 할 건데 그런 협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요. 뭐 특별하게 뭐 별마당 이것처럼 그냥 모임의 공간처럼 다 누군가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대형 도서관만 조금 눈에 띄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만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도서관의 활동력과 연계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서관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만 하지 마시고 이번 어떤 9월에 도서관과이기 때문에 작게 소량을 하는 게 그저 그냥 뭐 무더위의 쉼터 개념으로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만 방치해두지 마시고 대형 도서관과 협업을 해서 있어야 될 각 요소들을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 9월에 지금 업무보고의 자료에 41쪽에 있는 의정부 도서관길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공도서관 이제 뭐 인증해가지고 이제 투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의정부 교육도서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9월에 같이 행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이외에도 또 이게 예산의 주 부서기 때문에 이번처럼 지난번에 뭐 인건비를 손에 쥐고 양손에 쥐고 인건비를 할래, 운영비를 할래 했을 때 쥐는 게 잘못됐어요. 그냥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과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예산의 어떤 테이블에 있어서 뭘 선택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놓여 있는 도서관들은 그런 니즈들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머물고 싶은 우리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해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첫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개관 20년이 넘은 우리 의정부 도서관 리모델링 정말 노후 개선을 우리 열린복합공간으로 새 단장 해주신 우리 도서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환하게 탁 트인 그 공간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보도서관 재개관이 되었는데 그게 기록공유관으로 또 성과로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록과 지식이 연결되는 도시, 우리 의정부 그러면 또 도서관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신규 사업과 잘 맞물려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태종 의정부 행차를 우리 시민 1000여 명이 함께 만들고 또 우리 관람객 6만 명이 찾는 의정부만의 어떤 대표 콘텐츠로 키워냈었는데요. 그 점 역시도 굉장히 뜻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했고요. 또 의정부 기억장소 운영처럼 우리 도시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여주신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26년인데요.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를 진짜 본격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태조 어진 제작 봉안 그리고 의정부 문화원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기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도시 선정 그리고 자율공립고 평생학습과 문해교육 분야 수상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공모 선정 우리 의정부 음악도서관의 한국문화공간상과 국립중앙도서관장상까지 우리 굉장히 많은 상들을 타셨는데요. 이런 연이은 성과들은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땀의 결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 임태희 교육관님을 만나서 경기북부 교육 1번지 실현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직접 건의하고 협의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교육 1번지로 나아가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지역 관내의 대학들과 협업해서 좀 더 폭넓은 진로 그리고 직업교육, 평생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요. 교육도시 의정부 정말 교육 1번지로 성장하고 머무는 도시로 확실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현장의 어려움 함께 풀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들 모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하루가 더 풍성해지고 더 든든해지도록 문화학습국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던 말씀과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서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서관과에 질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의견을 드릴 때마다 또 질의할 때마다 진실되게 또 살펴주시고 바로바로 조치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문대 관련해서 꾸준한 사업 잘 하고 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예요. 공립 작은 도서관은 그렇다 치고 사립 작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지원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도비 매칭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이제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해오고 있고 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또 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나 열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운영에 관한 컨설팅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과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립 작은 도서관에 기본적인 컨설팅과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의 어떤 성과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유난히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는 곳은 정말 우리 공립도서관에서 배워야 할 정도로 주민 커뮤니티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주민분들끼리 필요한 것들 맞춰서 당신들께서 너무너무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시지 할 정도 놀라울 정도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들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몇몇 분들의 사적인 휴게 공간처럼 변질되어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많이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되는 곳의 운영 방법과 이런 것들은 서로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런 전달자의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좀 지나치게 이 도서관 기능보다는 물론 도서관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 커뮤니티 관련된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고 그냥 몇몇 분들이 선점해서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던 주민 간의 회의나 화합을 갖던 독서를 하던 어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어린 아이들의 양육과 육아를 함께 같이 하는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도서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모든 작은 도서관들 또 이게 활용할 수 있다면 공공도서관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의견 반영해서 좋은 우수 사례가 같이 공유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쉬운 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의 우수 사례 또한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좀 제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승진자 교육을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거나 이러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이석을 해야 되고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장이. 예. 그러면 사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한번 주시든가. 보통 때는 교육을 가실 때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저희가 이게 승진 교육을 가는데 요거는 회기에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거를 오셔서 말씀해 주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육과 과장님이 성함이 뭔지는 저희가 이 서류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하기로는 인사를 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침에 저희가 정담해서 어느 한 분도 우리 체육과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신 분이 없으세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회기를 시작을 하면 그거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부서장이 없는 부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고 질의를 하고 싶어도 질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팀장님들이 주무팀장님들이 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결정을 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공석인데는 반드시 그걸 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도서관 이희숙 과장님, 지금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전에 아마 민원도 받으셨을 거고 또 그 도서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의하신 건데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은 네. 도서관의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돌봄까지 지금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 하는 거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정책과 우리 김영림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청년 다락방을 공간을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지금 일회성으로 이걸 구성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청년 협의체가 주관이 될 거고 거기에 와서 같이 사용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거기를 관리하면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청년협의체가 청년이다 보니 직장이 있고 본인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단 활동을 많이 하고 회의나 이제 모든 분과 회의단 모든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관리 저녁에 있다 보니 모든 인원이 다 와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 명이 거기에 상주는 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청년협의체는 지금 1월 달에 위촉식을 새로 인연을 해가지고 2월부터 이제 임시총회로 해서 임원진 구성해서 거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활용 방안은 운영 방안은 그렇고 최소한은 그러니까 일단 무슨 네네. 얘기인지 아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걱정한 게 이거였어요. 자, 이거를 공간을 구성해 놓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우리가 또 세워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 운영하다 보면 제반적인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간을 구성해서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세워놔야 되고 청년협의체는 다 직장을 나가니까 저녁에밖에 시간이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문 닫아놓는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를 공간을 구성을 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대책도 수립하셨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식은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고현유 과장님, 제가 우리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자, 조직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의정부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거 문화관광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걸 내가 주문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이거는 지금 관광재단의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면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갔을 때는 관광사업을 의정부에 있는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는 하도 얘기를 안 하시고 의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이걸 해달라고 이 얘기만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사전에 내가 의원님들 찾아뵈라는데 다 찾아뵀어요? 네, 다 논의하셨습니까? 찾아뵙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략하신 거예요? 아이, 그거는 아니고요. 그 문화재단 출범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설명드린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를 기반해야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개정 심의는 다음 주에요. 그죠? 그러면 문화관광 사업의 종료는 이렇다. 그럼 우리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셔야지. 어?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과연 관광재단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문화학습국장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문화학습국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6년도 지금 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속상하네요. 나름대로 제 나름 생각할 때는 문화학습국에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거 가장 주요 사업으로 보고해 주길 바랬어요, 저는. 근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음에 3월 달에 1회 추경할 때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주요 사업들이? 다들 각성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어쨌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드리는 건 좀 더 잘해보자. 202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충분히 교감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문화학습국도 2026년도도 좀 발전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학습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